예, 오늘도 네. 신나는 증시 개장 상황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김탐정님 오셨네. 자, 장시장 20초 전입니다. 예상 지수는 좀 어떻게 됐죠? 네, 지금 예상 지수는 0.3%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출발한 선물이 오늘 동시 만기일이기는 한데 이미 0.4%가량 빠져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의 하락은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안 좋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일단 반도체가 그나마 지금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수의 출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상 지수는 한 10% 가량 빠지면서 선물 시장의 지금 흐름과 맥락이 조금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선물은 0.4%에서 0.3% 가량 하락세를 줄였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나오지 않았는데 0.3% 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출발 자체는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만기일이다 보니까 특히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을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만기를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죠. 어느새 다시 1340원이라고 하는 단기 고점으로 붙어가고 있는 환율이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출발 지수가 나왔고 출발 이후에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지수도 0.2%까지 일단 낙폭을 줄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합 플러스 한 0.5% 오르고 있어서 낙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포스코 보합권, 삼성전자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도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하나 나온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협력 얘기는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AI 쪽에서 협력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의 AI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진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자신의 클라우드와 하이퍼 클로버 X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앞으로 협력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럼 하이닉스는 소폭의 약세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HBM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무래도 탄력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파이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종목은 LG노텍이라고 봐야 될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일단 애플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 연관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일단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탄력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 로봇 관련주 쪽에서 종목군들의 조금 교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SPG가 오늘 거래가 급증하면서 10%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3% 정도의 강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100만 원권의 지지력을 시험할 것으로 보이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1% 안 되는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크라우드웍스, 루닛,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군들의 여전히 좀 거래가 집중되면서 시장은 지금 지수는 죄송합니다. 거의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으로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개별 종목들 위주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석 연휴 이전에 하나의 변곡점을 보자면 일단 두 가지 변곡점이 있죠. 수급 변곡점은 동시만기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다음 주 동시만기라고 볼 수 있는 다음 주가 하나 이제 오후에 하시다가 아침에 오셔서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 첫 주인데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동시만기의 변수를 하나 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변수는 FOMC를 앞두고 결국은 하나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9월은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의 변수 월말로 가면 장기 연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와 그다음에 중간에 있을 수급의 변수, FOMC의 변수 이런 것들을 아마 중심축에 두고 여전히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보면 FNF 같은 중국 관련주, 식품주 그리고 여전히 바이오 관련한 주가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이게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특별히 어떤 섹터가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테마들이 좀 돌아가면서 되는 그런 분위기
거죠? 네, 일단 테마는 로봇이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인데, 뭐 로봇은 아시는 것처럼 큰 방향성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죠.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뭐 산업용 로봇 모두 증가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상황이고요. 시장 주도주인 2차 전자 반도체가 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일단 이쪽으로 시장에 움직임이 강하게 붙고 있는 양상인데, 종목군들이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하다가 그 다음에 의료 AI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인 SBB테크, SPG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로봇은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스텍, 티로보틱스, 지금 뭐 로보스타 등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 거래 집중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G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오늘 만기일인데,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창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점검해 보면 삼성전자에 여전히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 SDI, LG화학, 금양, 포스코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을 팔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의 최근의 이슈를 보시면 뭐 어떤 데 피드를 봐도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의 할인 판매가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연식이 된 그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1,000만 원 이상의 할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도 낮춰주고 가격도 할인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요. 그만큼 안 팔린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재고 처리를 통해서 다음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위기와 기회가 뭐 공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앨범알이 신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튬 가격의 하락이 셀, 소재,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판단이 필요한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판매량 자체가 둔화되면서 모멘텀이 식었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분명히 시장의 관심도 줄고 탄력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의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이 돌면서 이런 종목군들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점이 좀 있어 보이는 게, 그 리튬 가격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는 뭐 중국 배터리 덤핑한다 막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과 수익 구조는 그렇게 시황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락인된 물량들이 수주 잔고가 이제 몇 년치가 이제 이미 락인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오히려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셀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오히려 대중화를 시킬 때 도움되는 측면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글로벌하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화 단계에서. 배터리가 막 남아돌 수도 있어요. 이거 원래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또 달라서요. 지들이 만들어서 팔아요, 그냥? 중국이야 지금 워낙 뭐 물량들을 많이 생산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산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일부 배터리 수요가 공급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긴 그림에서 보면 권프로님 얘기에 100% 공감하지만 주가도 또 먼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여기서의 포인트는, 저는 순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100% 성장하다가 60% 성장하다가 한 50% 혹은 60% 정도 성장했으면 아마도 지금의 스토리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예측으로는 이 연말 가면은 40% 50% 정도밖에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떨어지는데라는 그런 반문이 들면서 갑자기 LFP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중국이 뭐 암약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름이 IAA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중국 차들이 엄청 진출하고, 그다음에 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성기차와 연합해서 앞으로 미니의 전 생산량을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중국 차냐? 독일 차냐? 영국 차냐?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공장이 멈춘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르노 삼성에 예를 들어서 지리에 CMA 플랫폼이 들어와서 르노 삼성이 부산 공장에서 만들면 이건 한국 차냐? 중국 차냐? 스웨덴 차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뭐 에코프로를 포함한 또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는 게 적정하냐의 싸움은 뭐 수급적인 요인, ETF의 공급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유주들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정유주의 예. 핵심 포인트는 저는 뭐 유가가 아니라 정제 마진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꽤 개선됐는데요. 정제 마진이 개선된 이유는 공급단에서 줄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전체 쿼터량을 수출 쿼터량을 줄였던 게 핵심이 아니었나. 근데 3분기에 일부 쿼터량을 늘렸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 만약에 중국이 밀어내는 그런 정유 쿼터량을 더 늘린다면 그러면 정제 마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만 정유주도 긍정적인 부분만 보기보다는 중국이 과연 시장으로 얼마만큼 다시 물량을 밀어내느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5일선에서의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중국 증시의 출발과 또 10시 반 구간에서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출발하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애플 얘기들, 그다음에 뭐 중국의 화웨이하고 둘러싼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뉴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변동성이 증가한다면 최근의 패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물량이 증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의 출발에 따라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중국 시장 개장하고 그 상황이 코스피 영향을 많이 주는 국면인가요?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좀 외면하는 국면인가요? 개별 종목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수 관점에서는 일부 늘어나기도 했는데 최근 한 2, 3일간은 중국이 급락해도 우리 시장은 비교적 버티는 양상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나스닥 선물의 영향이 좀 더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일단 출렁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가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벽개원이 일단 고비는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에도 수많은 뭐 애플 부품주들도 있고 관련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오늘 나왔던 이슈로 급등락을 타기 시작한다면 국내 시장의 종목군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은 뭐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어떤 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저는 그 업종별 수급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최근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뭔가 파생상품과 연계된 흐름인지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인지에 대한 판단이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강도를 올리고 있는 게 나왔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에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쪽 물량이 늘어나면서 뭐 테슬라의 물량도 뭐 받을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나온 뉴스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적극적으로 런칭하면서 엑시노스 오토에 대한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고 때마침 삼성전기가 갑자기 우리가 미국 회사와 계약했다라는 얘기를 한 5번인가 6번인가를 대답 안 해주고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반도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LG전자 약세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VS 사업부의 강조점을 보면 LG전자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전체적인 뭐 최근 일렉트로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월풀의 주가 하락에 따라서 가전이 부진할 것 같아서 빠졌다라는 것도 뭐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전장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장의 최강자인 LG전자가 약세를 보인 건 아닌지 그러면 LG전자 쪽에서는 다른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도
AI 칩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장 쪽이 흔들리지 않고 가전도 강하고 그다음에 저는 LG전자에 최근 주목해 보고 있는 포인트는 여러 로봇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로봇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반추해 보면 예.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차, LG전자가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 산업용 로봇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로봇의 점유율이 워낙 탄탄하고 거기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을 끌어올린다면 예. 이들의 이제 부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신규 수요의 폭발은 지금 단기 시세는 테마주들이 주고 있지만 이 테마주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 산업의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좀 더 대형주 쪽에서의 시세 분출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로봇 시장의 진짜 진정한 최강자가 누구인지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초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다가 일본 감속기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SPG나 SBB 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오는 이유는 로봇 전체 테마의 강세도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모토보다 감속기 쪽이 우리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감속기에서 뭔가의 강조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통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낙폭과대주들의 일정 부분의 반등입니다. 대표적으로 DL,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것은 뭐 항공주 쪽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한항공에 강조점을 두면서 화물 쪽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제가 어느 증권사인지는 조금 잊어버렸습니다만 만약에 환물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여객이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유가에 대한 부담보다는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먼저 빠지면서 밸류는 꽤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역전 가능성이 나타날지 여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군들의 또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인들이 와서 예전만큼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줄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소비만 늘어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파라다이스는 이미 매출의 거의 한 90% 이상을 일본 VIP로 채웠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인들이 일부만 와서 써줘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오늘 리포트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파라다이스가 인천 PCT와 지금 시트릭과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중국 VIP가 얼마나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정도의 매출 증가만으로도 2019년도의 매출과 이익을 어느 정도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면 실제로 숫자를 보고는 실망할 수 있겠으나 그건 10월 달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월 달에는 이런 종목군들에게 좀 더 모멘텀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얘기 중에 지금 파라다이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항공주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중국 관련주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보통 초반에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업황별로 조금씩 차이를 좀 두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화장품은 근데 중국과 상관없이 먼저 움직였던 중소 ODM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반등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화장품들이 의미 있게 반등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숫자가 나오면 반등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모멘텀을 아예 빼고 다른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봤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진짜 사더라. 그동안 안 살 거라고 봤는데 진짜 사더라라고 한다면 저는 면세점이 먼저라고 보지만 그러면 대형 화장품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그러면 ODM 업체나 이런 쪽은 탄력을 잃겠죠.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리고 에너지가 쏠려가면 그 ODM 쪽은 조금 에너지가 상실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는 저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강조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가 낮아졌다는 점이 좀 더 강조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HBM 관련주들이 소위 이제 3대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빠진 적이 없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면서 벌렸던 갭을 거의 다 메웠고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의 투자 얘기와 함께 계속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HBM이 3대장과
HPSP라든지 그다음에 ISC라든지 같이 움직였던 이런 후공정 관련주들이 엔비디아가 흔들릴 때 과연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만약에 그 반도체 산업 전체가 업턴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의 강조점은 밸류가 30배를 넘어간 후공정만 올라갈 거냐 예. 아니면 밸류가 10배 수준에서 놀고 있는 전공정과 소재도 같이 반등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공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뭐 좋은 종목군들이고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해피하게 들고 가시면 되지만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도 믿지 않았다가 삼성전자는 사기가 좀 그렇고 뭐 이 올라봐야 9만 원이라는데 하루에도 30%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삼성전자를 사서 뭘 수익을 내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또 후공정으로 가야 되느냐의 고민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만약에 신규 투자라면 후공정도 좋겠지만 후공정에 올인하시기보다는 그러면 전공정과 소재도 같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전공정과 그 소재 쪽에서 미세 공정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비메모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하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으로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그 다음에 그 장비 쪽에서는 뭐 유진테크와 PSK,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장이 늘어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신성ENG 같은 클린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공정을 보라는 얘기 요즘에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 그 후공정 쪽이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HBM 자체가 디램 쌓아 올리는 후공정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공정은 사실 그 HBM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전공정에서는 좀 어떤 모멘텀을 좀 우리가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 여기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신 것 같지만 일단 핵심이 그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이 여기저기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알파경제에서 그 미국 특파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삼성전자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니다가 아니고 시기를 특정 짓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테일러 공장이 9월 착공한다라는 것을 저희 특파원이 뭐 여러 소식을 접해서 취득을 했고 그 관련된 얘기를 삼성전자와 나눠보니 삼성전자는 9월은 아니다 하기는 할 건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뭐 날짜를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테일러 이 공장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평택 피포라인도 결국은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정부가 이만큼 보조금 주는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신규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HBM과 관련된 후공정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신규 공장이 만들어지면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신규 공장이 레거시 공정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첨단 공정일 거고 그 최첨단 공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국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미세 공정 연관주나 아니면 그런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쪽으로 최대한 한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SNS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높은 밸류에도 잘 안 빠지고 있는 거다. EUV용 펠리클이라든지 이게 아직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뭐 투명도가 지금 아직도 91%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건 최근에 신성ENG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IR을 하고 있습니다.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외부로 잘 안 알려지고 있지만 뭐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IR을 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 순서를 또 뭐 여러 얘기를 한 바람에 조금 순서를 이제 잊었는데 최근 미국 시장의 신고가 눈에 띄는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신고가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투자,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엔비디아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최근에 KLA나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신고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후공정도 당연히 가야 되고 근데 후공정은 먼저 가 있으면 좋은 거고 전공정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또 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또 신고가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가 뭐냐면 아베크롬비 앤피치입니다. 아베크롬비? 네. 그런데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다 안 좋죠. 지금 뭐 나이키 여러 번 설명해 주셨고 뭐 대부분 좋지 않은데 신고가 종목은 아베크롬비앤 피치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베크롬비앤 피치와 국내 연계될 종목은 한세실업이죠. 예. 최근에 잘 안 빠집니다. 그것도 고점 부근에서 잘 안 빠지고 2만 원대에서 계속 뭔가 스윙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아베크롬비앤 피치가 2017년인가요? 그때 회사 매각을 고민했다가 매각이 실패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주가는 의외로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한세실업과 뭐 대만의 마카롯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맥락을 좀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한세실업보다는 영업무역 뭔가 이제 그 기능성 의류랑 움직이는 영업무역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세실업이 뭔가 기관 수급도 조금 늘고 뭔가 스윙이 2만 원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베크롬비앤 피치의 어떤 상승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카롯 같은 종목군들의 추이도 대만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같이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소비재 중에서도 나이키가 빠지는 거 보면서 대부분 소비주 빠졌는 줄 알았더니 아베크롬비는 좀 아베크롬비를 많이 입나요? 미국에서 많이 입는 것 같은데요. SNS에 뭐 또 최근에 약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은 걸 많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게요. 와. 특이하군요. 그러니까 같은 한때 뭐 매각하고 뭐 경영이 안 좋았던 그런.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에 매각한다고 했다가 결국 실패를 발표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뭔가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억지로 한번 얘기를 붙여보자면 여름이 워낙 더웠기 때문에 아마 겨울도 뭔가 좀 이상 기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뭐 관련 노루들의 어떤 매출 증대 그다음에 어차피 이들은 가장 매출이 올라갈 때가 결국 겨울이기 때문에 뭐 그 겨울에 관련된 기대감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FNF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것과는 좀 맥락이 다르죠. FNF는 뭐 최근에 뭐 중국 쪽의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주가가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부터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제약주들인데 오늘은 또 일당 제약이 눈에 띄게 이제 주가가 강세입니다. 일동. 네, 초반에 이제 살짝 늘렸다가 지금 일동제약이 7% 정도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홀딩스가 또 21%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제약주들의 움직임도 시장의 맥락과 저는 닿아 있다라고 보는데 대장주가 탄력을 잃으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은 유한양행. 그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당뇨병이 다른 병에도 효염이 있다. 뭐 비만이라든지 뭐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주가 완전히 그 반대 양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이자 신저가. 이런 종목군들의 신저가고 1112는 신고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뭐 연구를 하고 있거나 수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뭐 중소형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최근에 뭐 동아ST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지고 있는 그 당뇨병 치료제가 지금 심혈관 쪽으로 뭔가 계속 임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와, 근데 김종윤 이사님 말씀이 빠르다 보니까 그 순식간에 우리가 정말 많은 섹터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딱 한 마디 붙여봤네. 말 좀 하세요. 아니, 타이밍을 못 잡고 들어오시더라고. 오늘은 쉽게.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꼼꼼하게 개장 상황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